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메타버스 골드러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와는 달리 양방향 콘텐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R, VR, MR 기술이 혼합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컨텐츠 활용뿐 아니라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죠.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성숙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상도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이므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각종 범죄와 윤리적 문제 또는 지금껏 겪지 못한 새로운 문제도 벌어질 것입니다. 햅틱 기술의 발전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도 현실과 가깝게 벌어질 수 있고 재화의 생산과 판매로 사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현실의 법과 윤리 강령이 디지털 세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인간의 현실 세계와 흡사한 세계가 구현되므로 철학적 정립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 메타버스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의 인증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인데 주로 그림과 영상 등 예술 컨텐츠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디지털화해 판매하는 아티스트도 많아졌고 유명인의 디지털 작품이 고가에 팔렸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보게 되었죠. 이렇게 가상화폐가 신뢰성을 갖고 예술작품 등의 모든 디지털 창작물이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메타버스 안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NFT는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수많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메타버스에 관해 많이 들어보았을 테지만 단어를 풀어보자면 메타는 초월이고 유니버스는 우주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뜻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가상의 사건이 현실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강의를 드렸다면 현실에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둘째, 완벽한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직업이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안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익이 아니다. 수익을 환전해서 현실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가상 자산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가상 화폐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 자산으로 칭한다. 셋째, 물리적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 가상 공간의 활용이 주춤한 이유는 물리적 이질감 때문이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데 실제로 내 몸에 충격이 없다면 현실감이 없어 제대로 된 메타버스 게임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한 게 VR 모션 수트다. 햅틱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게임의 몰입도가 올라간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가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 대학교에서 꾸준히 기술 연구 중에 있다. 조금 더 상상하자면 햅틱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린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악수하는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다. 촉각 외에 미각이나 후각 구현 기술도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기술적 진보에 의미가 있다. 넷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의사소통을 하고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영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아직 활성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가상과 현실의 꾸준한 상호작용과 완벽한 경제체계 구축, 물리적 이질감의 제거, 방대한 데이터 전송 기술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최강자는 포트나이트다. 에픽게임즈의 플랫폼으로 중국의 게임 공용 기업 텐센트가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포트나이트는 사용자만 3억 5천만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돌 BTS가 여기에서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런칭했으며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이 플랫폼에서 공연했을 때는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이나 되기도 했다. 트래비스 스콧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한다면 몇 명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겠는가? 10만 명 이상이 모일 공간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이버의 제페토다. 제페토의 사용자는 2억 명 가량으로 우리나라의 사용자는 1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해외 사용자다. 제페토의 아바타는 굉장히 정교하고 고급스럽다. 구찌는 제페토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스튜디오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구찌 빌라를 구현했는데 MZ 세대에서는 이곳에서 명품 아이템을 사서 아바타를 꾸민다. 실제 구찌백이 199만원이라면 이곳에서는 3,000원이면 살 수 있다. 현실에서는 사기 힘든 가격이라면 이곳에서는 1만원이면 살 수 있는 명품 아이템이 많다. 나이키, 크리스찬 디올 등 많은 패션 회사가 입점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80% 이상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하루 7,000에서 8,000개의 의상 아이템이 등록된다.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가 놀랍기만 하다. 1990년대를 오프라인 시대, 2000년대를 온라인 시대, 2010년대를 모바일 시대라고 정의한다면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MZ세대, 그중 10대들이 주축이 되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메타버스 산업이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가? 현재 기업에서는 임직원 회의와 사원 교육을,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는 콘서트와 팬미팅을, 각 대학은 입학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 소울 베이스볼 파크에 2만 명의 팬을 초대해 추석맞이 소울 야구 대잔치를 벌였으며 현대백화점은 싸이월드 제트와 손잡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고 DBG 금융지주와 SGI 서울보증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임직원 회의를 열어 중장년층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었다. 대학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외국인 신입생 환영회를 게더타운에서 개최했으며 고려대학교는 SK텔레콤 이프랜드와 협약을 맺어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부동산 분야는 가상 모델 하우스와 크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을 분석부터 중개까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관리, VR 입체, 도면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17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문화로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세계와 현실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융합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유통기업 신세계는 메타버스 내 가상 매장과 실물 배송을 연계한 서비스를 보여 온라인 매출이 44% 증가하기도 했다. 미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해 목적마다 서로 다른 화폐가 사용될 것이며 가상화폐의 코드와 발전 과정, 채굴과 거래 방식, 발행과 거래 내용이 기록된 디지털 장부와 가상화폐의 보유 방식까지 높은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은 화폐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했다. 게임 내에서 모은 재화를 드레이코로 바꿀 수 있고 드레이코는 위믹스 토큰으로 수합해 실제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수익을 얻는다.
세계 시장에서 돈 버는 게임이라 불리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P2E 게임들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기존의 게임과 다르게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명확히 기록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가상자산 및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사용자 간 시장을 형성하여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실과 연계되는 가상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VR을 꼽아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인공지능 전기과, 인공지능 전자과, 메타버스 게임과, 클라우드 보안 및 스마트 건설 정보과, 디지털 건축과, 스마트 융합 기계과,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금융과 등의 39개 미래형 학과를 신설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순천제일대학교는 웹툰 애니메이션과를 신설해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현장 전문가, 애니메이션 바탕이 게임 컨텐츠 제작 전문 기술인 AR과 VR 컨텐츠 제작자 등 메타버스 시대의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고, 기존의 IT 학교와 연계해 VR과 AR에 대한 교육과정과 3D 모델링 및 3D 프린팅 관련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는 게임 소프트웨어 학과를 신설해 메타버스 관련 VR, AR 현실교육 콘텐츠 개발 및 SW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각광받는 지금이지만 그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되며 1세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레인지는 현재 팔로워만 31만 명에 다다른다. 현재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진 대회와 교육도 개설되고 있다. 기업도 메타버스 내에서 일할 직원을 뽑는 추세다. 현실 세계와 같은 일을 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는 최근 메타버스에서 일할 카지노 매니저를 채용했다. 추후 현실과 같은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일할 예정이며,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직원도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 가상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외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무실 없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일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인간과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인간이 메타버스를 이용해 즐기고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존으로의 길이라 생각한다.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전 세계의 7세 아이들 중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하며, 향후 5년 내 사무직 일자리가 710만 개 줄어드는 대신 데이터 분석 등의 컴퓨터 관련 일자리 21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걸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예상은 거의 들어맞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물 경제 체계가 완성되려면 가상자산의 존재가 필수다. 특히 다양한 가상자산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현실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메타버스 경제가 커질수록 은행 및 증권사 등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환전할 날이 앞당겨질 거라 생각한다. 이동통신사 분야 또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SKT와 KT, LG U+는 AR과 VR을 활용한 각종 컨텐츠와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오가야 하므로 자사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 Z에 투자한 엔터테인먼트사와 투자 금액: 하이브 70억, YG 50억, JYP 50억. 이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할까요? 메타버스 기업별로 발생하는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인프라, 5G 클라우드 솔루션 이용료 등,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부품 판매 등, 소프트웨어 컨텐츠, 라이선스 이용료, 플랫폼과 서비스 구축 비용,
추가 솔루션 이용료 등 플랫폼, 광고, 아이템 거래 수수료, 오프라인 브랜드 입점료,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공연 관람 수수료, 멤버십 서비스 등. 완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성 있어야 한다. 리셋과 일시중지, 종료가 없는 무기한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등가성과 실시간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일관된 살아있는 경험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참가 인원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모든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메타버스 안에서 완전한 자체 경제가 가능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유와 투자, 판매, 보상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경험이 확장되어야 한다. 온 오프라인 간의 상호작용, 개인 네트워크와 공용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 개방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 간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 등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여러 플랫폼으로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일곱째, 광범위한 기여자들이 제작, 운영하는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비공식 그룹, 상업적 거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글로벌 VR, AR 시장은 2030년에 약 1,7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지금보다 15배 규모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 VR, AR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메타, 구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며 세계 VR 디바이스 출하량의 75%를 점유하며 이뤄졌다. 타 플랫폼과의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컨텐츠 범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여기에 오큘러스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호라이즌이 출시됨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가 본격화될 거라 예상한다. 애플의 CEO 팀 쿡은 AR이 곧 대중의 삶에 스며들 것이라며 애플이 보유한 아이폰,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등의 생태계의 AR 글라스로의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메타와 애플은 하드웨어의 대중화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장으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와 같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스마트 시티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치안,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형 도시 형태로 교통체증 해소, 범죄 예방,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촉진, 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할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 가상세계에 머물며 몰입하면 중독과 과몰입,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현실도 리셋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 리스트의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아바타와 실제 나를 혼동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현실의 나는 만족할 수 없는 반면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는 이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사람을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며 가상세계를 현실 도피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제 생각보다도 더 이미 현실에 와닿아 있고 이미 일정 부분은 상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메타버스 투자 시점을 너무 뒤로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